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푸른 산자락이 병풍처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맑은 시냇물이 사계절 내내 노래하듯 흐르는 아름다운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위엄있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장미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의 처마 끝에는 풍경이 달려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소리를 내며 마을의 정적을 깨우곤 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감나무가 서 있어 집안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장미는 비록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외로이 자랐으나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은 심성을 지녔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봄바람처럼 화사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이웃을 대했으며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따스한 손을 내미는 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에 보는 이들마저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을의 가을은 황금빛으로 물든 논밭과 붉게 익은 감나무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자아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학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장미는 지금 뱃속에 소중한 새 생명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덧 달이 차서 9달째에 접어든 무거운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산만 한 배를 안고 힘겨운 몸을 이끌고도 집안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장독대를 닦거나 마당을 쓰는 일을 할 때마다 뱃속의 아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스칠 때면 장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며 한양으로 떠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애틋한 마음을 지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눈동자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설렘이 교차하며 깊은 호수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미가 지금처럼 가정을 꾸리기 훨씬 전, 아직 앳된 소녀였을 때 겪었던 신비로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장미는 쾌감을 구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숲 한복판에서 날카로운 사냥꾼의 덫에 걸려 괴로워하는 어린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흰 눈 위에 붉은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작은 생명을 보자 평소 동물을 아끼던 장미는 무서움도 잊은 채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고 있는 호랑이의 발을 정성껏 살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고 배고픈 호랑이에게 산행을 위해 가지고 온 따뜻한 주먹밥을 나누어 주며 새끼 호랑이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던 따뜻한 기억이 가슴 한구석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새끼 호랑이는 장미의 따뜻한 손길을 잊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손등을 거친 혀로 핥으며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녀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장미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는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렴 하고 속삭였고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울부짖더니 깊은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미는 산에 갈 때마다 그 어린 친구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숲의 정령들에게 호랑이의 안녕을 빌어주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미는 혼인을 하고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날의 신비로운 인연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녀의 기억 속에 머물며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산을 바라보며 그때 그 작은 호랑이가 지금은 숲의 왕이 되어 이 산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장미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인 최 씨 때문이었습니다. 장미의 시어머니인 최 씨는 마을에서 소문난 고집쟁이로 욕심이 많고 매사 불만이 가득하여 며느리를 곱게 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고아 출신인 장미가 자신의 아들과 혼인하는 것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에도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트집 잡으며 장미를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특히 장미가 임신하여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질투 섞인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며 집안의 복을 며느리가 독차지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배가 불러올수록 자신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 같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밤마다 쌀독을 확인하고 장미를 감시하는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장미는 시어머니의 모진 언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가슴속에는 이미 시기라는 이름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미가 사는 집은 대대로 내려온 큰 기와집으로 넓은 마당과 깊은 우물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때문에 집안에는 늘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장미가 정성껏 가꾼 채소밭이 있었고 가을 햇살 아래 붉은 고추를 말리는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어 보였으나 그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조차 꼴보기 싫어하며 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더 빨리 움직이지 못해 라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장미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죄송합니다, 어머니. 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장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부엌에서 불을 지펴 식구들의 밥을 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숨이 차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할 때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려왔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려 고통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소망은 오로지 태어날 아이가 건강하고 시어머니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뿐이었기에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장미를 보며 저런 효부가 어디 있나, 최 씨는 복받은 줄도 모르고 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미의 남편은 집안의 경제를 돕고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장미를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고 장미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돌아올 때면 예쁜 아기가 우리를 반겨줄 것이니 부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몸 조심하시오 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장미는 남편의 따뜻한 눈빛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남편이 걱정할까봐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집안일은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른 배를 한 번 쓰다듬고는 무거운 보찜을 메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고 장미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미는 남편의 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지자 참았던 눈물을 훔쳤고 가슴속 깊이 밀려오는 외로움과 불안함을 달래야 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시어머니와 장미 단둘만이 남게 되었고 장미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남편이 떠나자마자 돌변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그나마 눈치를 보던 최 씨였지만 이제는 거칠 것이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시어머니는 장미에게 주는 음식의 양을 눈에 띄게 줄이기 시작했는데 쌀을 아껴야 한다며 임산부에게 묽은 죽만을 내놓기 일쑤였습니다. 장미가 만삭의 몸으로 배가 고파 부엌에서 식은 밥이라도 찾아 먹으려 하면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나타나 서방 없는 집에서 밥축 내는 식충이라며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먹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재산을 갉아먹는 것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장미는 아이를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했지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뱃속에서 꿈틀대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아가야,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조금만 참으렴. 아빠가 오시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라고 속삭이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장미의 야위어가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곤 했지만 남의 집안일에 섣불리 끼어들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장미에게 네가 먹는 밥알이 몇 개인지 다 세어보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하여 장미는 밥을 먹다가도 체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장미는 배고픔보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더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팠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만 태웠습니다. 장미는 매일 아침 안개 낀 산길을 올라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샘터에서 물을 떠오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집안에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산에서 떠온 약수라야 아들을 낳는다는 핑계를 대며 만삭인 며느리에게 굳이 험한 산길을 오가게 했습니다. 장미는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파른 길을 오르며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며 그녀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장미가 힘들어할 때면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고 숲의 맑은 공기는 그녀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었습니다. 장미는 숲이 자신을 품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연의 품 안에서 잠시나마 시어머니의 구박을 잊고 평온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미는 앞마당을 쓸다가 갑자기 몰려오는 산통 같은 통증에 배를 움켜쥐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꾀병 부리지 마라. 남들 다 낳는 애유난 떨지 말고 어서 저녁이나 준비해라. 라며 방으로 타란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미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고 차가운 바닥에서 몸을 추슬러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매운 연기를 마시며 밥을 짓는 동안에도 혹시나 아이가 잘못될까봐 겁이 났지만 의지할 곳 없는 현실의 막막함만을 느꼈습니다. 아궁이에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장미는 남편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했고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장미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며 자신도 저 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마음만은 도무지 녹일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최 씨의 독한 처사에 혀를 내두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러다 사람 잡겠어. 만삭인 며느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지만 최 씨의 기세가 워낙 당당하고 목소리가 컸기에 누구 하나 앞장서서 장미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며느리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며 큰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장미는 마을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움푹 팬 눈가와 야윈 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슬쩍 장미의 손에 마른 떡 몇 조각을 쥐어주며 몸 잘 챙겨야 한다. 아이 생각해서라도 억지로 먹어 라고 위로했을 때 장미는 북받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나고 아기와 함께 웃을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아주머니가 준 떡을 품속 깊이 감추고 늦은 밤 이불 속에서 조금씩 떼어 먹으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 작은 떡 조각이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으며 이웃의 정이 담겨 있어 더욱 눈물겨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 장미가 친정에서 가져온 소중한 물건들까지 하나둘씩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만은 지키고 싶어 어머니 이것만은 제발 남겨주세요라고 간청했지만
시어머니는 죽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냐, 산 사람 입에 풀칠하는 게 먼저지. 라며 막무가내로 행동했습니다. 장미는 텅 빈 상자를 안고 밤새도록 흐느끼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가 시집 올 때 어머니가 물려주시는 가락지와 아버지가 짜주신 작은 한마저 시어머니의 손에 넘어가 버렸을 때 장미는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는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고, 그런 그녀의 성실함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는 더 큰 화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울지도 않고 묵묵히 일만 하는 것이 독해서 그렇다며 트집 잡을 거리를 찾아 눈에 불을 켰습니다. 장미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장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집 뒤편 산기슭에 있는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였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신령스러운 나무로 어른 3명이 팔을 벌려야 닿을 만큼 굵고 웅장했으며, 장미는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녀는 나무 기둥에 손을 얹고 나무님, 제발 저희 아이와 남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음도 돌려주세요. 라고 빌었으며, 그럴 때마다 나무의 거친 껍질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미는 이 나무가 자신의 모든 아픔을 알고 있다고 믿었으며, 고목나무의 우직한 모습에서 용기를 얻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그 나무는 훗날 장미에게 닥칠 엄청난 시련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에는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지만 장미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미가 산열매를 따먹을까봐 산에 귀신이 나온다며 아이 산행을 금지하려 했지만 물을 길어오라고 시킬 때만은 예외였습니다. 장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붉은 단풍을 보며 예전에 자신이 구해준 새끼 호랑이가 지금쯤 얼마나 자랐을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그 녀석은 밥은 잘 먹고 다닐까? 혹시 나처럼 배고프지는 않을까? 만약 그 호랑이가 옆에 있다면 시어머니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의 그 강렬했던 눈빛과 따뜻했던 체온이 기억나자 장미는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장미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남편이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뱃속의 아이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치는 소리를 들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장미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는 듯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고 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억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었고, 밤이면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장미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밤마다 방 안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탐욕스럽고 기괴하게 변해갔으며 장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알 수 없는 살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장미가 낳을 아이가 아들이면 재산을 나눠줘야 하고 딸이면 식구만 늘어난다는 핑계로 며느리를 없앨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미는 그런 시어머니의 섬뜩한 기운을 느꼈지만 설마 하니 사람으로서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빨리 돌아와 이숨 막히는 집안의 공기를 바꿔주기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가운 마루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는 평소와 달리 장미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밀며 내일은 새벽 일찍 나랑 갈 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미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풀린 것은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숭늉을 마시는 장미를 바라보는 최 씨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그날 밤 뱃속의 아이가 유난히 심하게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닥쳐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기라도 하듯 장미의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고 창밖의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어느 추운 새벽 닭이 굴을 치며 울기도 전인 깊은 밤에 장미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부름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대뜸 짐을 챙길 것도 없이 당장 따라 나서라며 장미를 다그쳤고 영문도 모른 채 장미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끌려 나가야만 했습니다. 최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기괴했으며 입가에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한 묘하고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어 장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치며 어머니, 이렇게 어두운 밤에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며 장미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어둠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이 밟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장미는 무거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힘에 밀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듯 나갔습니다. 장미는 얇은 옷 하나만을 걸친 채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을 맞으며 시어머니를 따라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날이 너무 춥습니다. 제발 날이 밝으면 가시지요라고 애원했지만 최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으며 장미를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장미의 발끝에 닿는 낙엽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숲속은 안개가 자욱하여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워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장미는 무거운 만삭의 몸으로 시어머니의 빠른 걸음을 따라가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뱃속의 아이도 불안한지 계속해서 태동을 하여 배가 뭉쳐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마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험한 짐승길로 장미를 유도하며 자꾸만 더 깊고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장미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는데 그 눈빛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감시하는 간수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장비는 가파른 비탈길에서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과 손등이 긁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집에서 달게 받겠습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가요. 라고 울먹였지만 최 씨는 오히려 시끄럽다. 네가 우리 집안의 길을 다 빨아먹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미는 시어머니의 손이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이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장미가 평소 마음의 안식처로 삼아 기도를 올리곤 했던 그 커다란 고목나무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평화롭고 신성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서 있는 나무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튼튼하고 굵은 밧줄을 꺼내 들었고 그것을 본 장미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의 빛이 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여기서 네가 지은 죄를 씻어야 한다. 네가 없어져야 우리 아들이 부잣집 딸과 다시 혼인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라며 며느리를 고목나무에 억지로 밀어붙였습니다. 장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어머니, 왜 이러세요? 뱃속의 아이는 어머니의 손자입니다.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처절하게 소리쳤지만
최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장미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장미의 양팔을 나무 몸통 뒤로 꺾어 바짝 붙이고 가져온 밧줄로 장미의 몸과 나무를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인 장미의 배가 나무의 거친 껍질에 눌려 뱃속의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고 장미는 참을 수 없는 아픔에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최 씨는 장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매듭을 2번, 3번 단단히 묶고 나서야 손을 떼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내가 이 집안의 복을 다 빨아먹고 있으니 여기서 굶어 죽어야 우리 집안이 산다. 호랑이가 와서 물어가든 얼어 죽든 내 알 바 아니다. 라며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장미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넋이 나간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마지막 자비를 구하듯 시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잘 가거라, 며느리야. 네 제삿밥은 챙겨주마. 라는 비정한 말을 남기고 산 아래로 외탄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두운 숲속에 홀로 남겨진 장미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으며 멀어지는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마치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장미는 차가운 밤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고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밧줄은 살을 파고들어 피가 통하지 않아 손발이 저려왔고 뱃속의 아이는 불편한지 계속해서 발길질을 해대어 장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장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검은 나무 그림자와 눈 속에서 번뜩이는 짐승들의 낯선 눈빛, 그리고 들짐승의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살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광활한 숲은 그녀의 목소리를 삼켜버린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장미는 자신이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어떻게든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로 정신을 차리려 애를 썼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며 신령님, 제발 저희 모녀를 살려주세요. 제가 죽으면 이 아이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장미의 의식은 추위와 공포로 인해 점점 흐릿해져 갔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은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었고 차가운 이슬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최 씨는 장미를 깊은 산속 고목나무에 묶어두고 내려오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비정함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장미가 사라져야 집안의 재산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고 아들이 다른 부잣집 처녀와 다시 혼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최 씨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알터니가 빠진 것 같구나. 속이 다 시원하다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악귀와 같았습니다. 최 씨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일부러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리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린 뒤 눈가를 비벼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사람 살려 우리 며느리가 없어졌어요라고 소리치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연기하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리 며느리가 간밤에 보따리를 싸서 도망을 갔어요. 내가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화롭던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고 마을의 개들이 짖어대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깜짝 놀라 잠옷 차림으로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거동조차 힘든 장미가 도망을 갔다는 말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장미의 성품을 잘 아는 이웃 안악들은 그럴 리가 있나? 장미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만삭의 몸으로 어디를 간단 말인가? 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최 씨는 더욱 크게 울부짖으며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땅을 치며 통곡하는 심협을 했습니다. 그녀는 장미가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며 밤새 고집을 피우더니 내가 잠든 사이에 폐물을 훔쳐서 몰래 빠져나갔다라며 구체적인 거짓 증언을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미리 장미의 방에서 은가락지와 옷가지들을 숨겨두었기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을 분위기를 순식간에 어수선하고 불안하게 만들어버렸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 씨의 거짓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정교해졌으며 그녀는 마치 자신이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인 양 행동하며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사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무슨 낯으로 보겠느냐, 며느리 잘못 들여 집안이 망신이다 라며 가짜 눈물을 닦아냈고 그 모습에 몇몇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를 오랫동안 지켜본 이들은 만삭의 임산부가 그 추운 밤에 혼자 험한 산길을 넘어 도망쳤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친정이 그리워도 그렇지 곧 애가 나올 몸인데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라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을 전체에 묘한 의구심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최 씨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헤치려 했으나 최 씨는 집 문을 굳게 닫고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가장 어른이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할머니는 최 씨의 흐트러진 옷차림과 신발에 묻은 붉은 산흙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최 씨가 새벽에 산 깊숙이 다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흙은 마을 주변에는 없고 오직 산 정상 부근의 고목나무 근처에만 있는 붉은 황토였기 때문입니다. 박할머니는 나직하고 엄중한 목소리로 최 씨, 자네 신발에 묻은 흙이 예사롭지 않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정하는 것인데 억지로 끊으려 하면 큰 화를 입는 법이라네 라고 말하며 최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 씨는 할머니의 서슬 퍼런 기운에 잠시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렸으나 곧바로 화를 내며 노인네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소리여 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야. 하늘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지. 라는 말을 남기고 마을을 뒤덮은 어두운 기운을 걱정하며 돌아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빨래하러 모인 아낙네들이 장미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는데 분위기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장미가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밤새 잠을 설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평소에 너무 모질게 굴어서 사단이 난 것 같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여인은 장미가 남긴 흔적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어젯밤에 최 씨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다던데 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전체로 번졌고 사람들은 최 씨를 대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느덧 날씨는 더욱 쌀쌀해져 산등성이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들판의 풀들도 고개를 숙이며 겨울의 기품을 알렸습니다. 최 씨는 집안에서 혼자 기름진 음식을 차려 먹으며 이제야 눈에 가시 갔던 장미가 없어져 속이 시원하다. 밥맛이 꿀맛이네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장미가 묶여있는 고목나무 근처에는 굶주린 짐승들이 많으니 이미 죽어서 뼈도 못 추렸을 것이라 단정지었습니다. 최 씨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장미가 쓰던 방의 물건들을 마당으로 내던졌고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담장 너머로 흘러나가 지나가던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채 오직 재물과 권세만을 탐하는 괴물로 변해 있었으며 며느리의 생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젊은 청년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깊은 숲으로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나고 호랑이의 발자국 같은 커다란 흔적을 발견했다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발자국 크기가 소뚜껑만 하던데 이건 보통 짐승이 아니에요. 산군님이 내려오신 게 틀림없어요 라고 말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마을 근처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냐며 겁에 질렸고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단속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최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면 장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테니 자신의 죄가 영원히 묻힐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며느리를 잡아먹었다면 내 손 안 대고 코푼 격이지. 아주 잘 됐어. 라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호랑이가 장미를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보호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지금 화가 나 있다. 누군가 산을 더럽히고 천륜을 어겼기에 산군님이 노하신 게야. 조만간 큰 폭풍이 몰아칠지도 모른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혹시 장미의 실종이 신령님의 노여움을 산 것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고 진실의 시간은 폭풍전야처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소리가 마치 어머니 하고 부르는 장미의 목소리처럼 들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창밖에서는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최 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잊으려 독한 술을 마셨지만 취할수록 공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마을은 최 씨의 악행이 드러날 순간만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고 산속의 장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은 묶여있는 장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며 그녀의 체온을 조금씩 그러나 무자비하게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밧줄에 묶인 팔과 다리의 감각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오직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배를 감싸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하늘을 향해 신령님, 제 목숨은 거두셔도 좋으니 부디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는 마치 장미의 처지를 슬퍼하는 장송곡처럼 들려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처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미는 서서히 감기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그녀의 입가에서는 하얀 입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라 공중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마른 낙엽을 밟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장미는 본능적으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빛이 번뜩이며 나타났는데 그것은 굶주린 늑대의 눈빛과는 달리 깊고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짐승의 실루엣이 천천히 장미를 향해 다가왔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자 그 웅장한 황금빛 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년 전 장미가 눈 내리는 산속에서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 새끼 호랑이였으며 어느덧 장성하여 위험 넘치는 산군, 산의 주인의 모습으로 장미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장미는 이제 산짐승에게 먹히는구나 싶어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다가온 호랑이의 눈빛에는 살기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윽한 슬픔과 반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장미의 냄새를 맡으며 킁킁거렸고 그녀가 위험에 처했음을 단번에 알아차린 듯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장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너였구나. 정말 보고 싶었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랑이는 장미의 주위를 뱅뱅 돌며 그녀를 지키듯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충직한 호위무사처럼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장미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녀가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에 나타나 보답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뜨거운 입김이 장미의 차가운 뺨에 닿아 조금씩 온기를 전해주었고 숲의 정막은 호랑이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비록 나무에 묶여 꼼짝할 수 없었지만 호랑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랑이는 장미의 언발을 자신의 따뜻한 배로 감싸주며 체온을 나누어 주었고 장미는 그 온기에 의지하여 얼었던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장미와 호랑이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이 깊고 험한 산속에서 운명적인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미는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호랑이와 함께 달리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호랑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장미의 길고도 험난한 고난의 시작이자 하늘이 감동하고 짐승이 보답하는 기적 같은 보은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의 악독한 마음은 장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지만 숲은 결코 그녀를 버리지 않았고 과거의 선행은 커다란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랑이는 어디선가 산삼과 귀한 산열매들을 물어다가 장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장미는 밧줄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어 난감해했지만 호랑이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열매를 으깨어 장미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장미는 호랑이의 정성에 눈물을 흘리며 즙을 받아먹었고 그 신비한 기운 덕분에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산삼의 기운이 몸에 퍼지자 장미는 정신이 맑아졌고 뱃속의 아이도 힘차게 발길질을 하며 엄마에게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내일이면 마을에 어떤 소문이 돌지 시어머니가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장미는 이 순간만큼은 호랑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달빛은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장미와 호랑이를 따뜻하게 비추었고 숲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며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최 씨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가 없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라고 한탄하고 다녔지만 뒤로는 며느리의 옷가지를 태우며 흔적을 지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녀는 장미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아들에게 보낼 거짓 편지를 쓰기 위해 그를 아는 사람을 몰래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대놓고 따지지는 못하고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특히 박 할머니는 최 씨의 집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음산한 기운에 고개를 저으며 저 집에 마가 끼었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아이가 산에서 내려오며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것은 숲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큰 짐승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꼭 산신령님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었어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른들은 혹시 그 사람이 장미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최 씨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최 씨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린 것이 헛것을 봤구나. 산에 귀신이 산다더니 그게 내 눈에 보였나 보다 라고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장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몸서리쳤고
그날 밤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최 씨의 귀에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크고 선명하게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그녀의 죄를 꾸짖는 하늘의 호통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는 그저 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최 씨의 집 마당에는 까마귀들이 날아와 울어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기며 최 씨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미의 남편은 한양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 장미가 피를 흘리며 여보, 너무 추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잠에서 깨어 식은 땀을 닦으며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서둘러 고향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밤낮으로 걸어 마을 입구에 도착했는데 평소와 달리 마을의 공기가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내 장미가 늘 나와서 기다리던 마루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어 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최 씨는 깜짝 놀라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마자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앞선 표정으로 아니, 벌써 오면 어떡하냐. 아니, 잘 왔다. 내 아들. 이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머니, 장미는 어디 갔습니까? 집안 꼴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최 씨는 시선을 피하며 그게 장미 그년이 글쎄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지 뭐냐. 네가 없는 사이에 딴 놈이랑 눈이 맞아서 라며 준비해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미는 누구보다 정숙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화를 억누르며 장미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어머니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른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최 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밤에 보따리 싸 들고 나가는 걸 내가 말리다가 다치기까지 했다. 라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장미가 쓰던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장미가 아끼던 물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구석 진 곳 장롱 밑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장미가 남편에게 쓴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구박과 배고픔을 견디며 남편을 그리워하는 장미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읽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마당 한 구석 쓰레기를 태우는 아궁이 옆에서 타다 남은 장미의 저고리 조각과 아기 베넷 저고리를 발견하고는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뭡니까? 장미가 도망갔는데 왜 아기 옷을 태웁니까? 남편의 고함 소리에 최 씨는 털썩 주저앉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장미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사라지게 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우선 아내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박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마음 단단히 먹게. 자네 어미가 며칠 전 새벽에 산에 다녀온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신발에 붉은 흙이 묻어있더군. 할머니의 말은 남편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고 남편은 곧바로 산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산 정상 부근에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다시 한번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흥, 어흥.
그 소리는 마치 장미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들렸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쿵쿵 울렸습니다. 박할머니는 지팡이를 들어 산을 가리키며 저기 일세. 산군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 장미가 저기에 있네. 라고 외쳤습니다. 남편은 횃불과 낫을 챙겨들고 누구든 저와 함께 산에 가주시겠습니까? 제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평소 장미에게 은혜를 입었던 마을 청년들과 장정들이 너도나도 나서며 우리도 가겠소. 장미 아주머니를 구해야지 라며 의기투합했습니다. 최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에게 당신도 같이 가야 해. 가서 당신이 한 짓을 똑똑히 봐야지 라며 그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산행을 준비하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고 횃불은 어둠을 밝히며 긴 띠를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앞장서서 산길을 오르며 장미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라고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최 씨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호랑이가 나오면 다 죽는다. 라며 헛소리를 해댔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숲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횃불이 꺼질 듯 위태로웠지만 사람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고목나무가 있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향기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그것은 호랑이가 뿜어내는 영험한 기운과 장미의 간절한 기도가 만들어낸 향기였습니다. 남편은 가파른 언덕을 뛰어오르다시피 하여 가장 먼저 고목나무가 보이는 산등성이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나무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무엇인가가 보였고 남편은 숨을 죽이며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집채만 한 호랑이가 엎드려 있었고 그 품 안에는 누군가가 안겨 있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기다림이 끝났다는 듯한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마을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호랑이란 말인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지키고 있어. 사람들은 경외심에 가득 차 속삭였습니다. 최 씨는 호랑이를 보자마자 으악, 저 짐승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라며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최 씨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장미의 곁을 지키며 사람들의 접근을 허락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박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합장하며 호랑이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산고님, 저희가 늦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호랑이는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호랑이가 몸을 비키자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장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장미는 비록 초췌하고 야위었지만 호랑이의 보호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밧줄에 묶인 채 간신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장미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오자 남편은 장미야 라고 외치며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잔혹함이 만들어낸 비극 속에서 자연과 짐승이 피워낸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최 씨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날 운명이었습니다. 산속의 차가운 공기는 장미와 남편의 뜨거운 재회로 인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고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서둘러 장미에게 달려가 낫으로 굵은 밧줄을 끊어내기 시작하자 장미는 참았던 긴장이 풀리며
스르르 남편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밧줄이 칭칭 감겨있던 장미의 손목과 발목은 이미 피가 통하지 않아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오랜 시간 거친 나무 껍질에 눌려있던 등과 허리에서는 핏방울이 배어 나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장미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눈을 뜨기조차 힘겨워했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뱃속의 아이가 무사한지부터 확인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 처연하고도 강인한 모성애를 목격한 마을 안악들은 저마다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아이고 저 몸으로 그 긴 밤을 어찌 견뎠을꼬 하며 통곡했습니다. 나무 기둥에는 장미가 고통을 참으려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 밤이 얼마나 길고 가혹했는지를 말해주는 참혹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끌어안고 내가 왔소. 늦어서 미안하오. 이제 살았소. 라며 오열했고, 장미는 남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그제야 안도감에 굳어있던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남편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방님, 우리 아이가 살아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옷을 벗어 아내의 차가운 몸을 감싸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챙겨온 따뜻한 물을 장미의 입가에 적셔주며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차디찬 산속 바람도 이들의 뜨거운 눈물 앞에서는 잠시 멈춘 듯했고 주변의 나무들도 가지를 숙여 장미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미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구석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시어머니 최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주변에 흩어진 물건들을 보며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곳에는 시어머니 최 씨가 평소 집안일을 할 때 사용하던 튼튼한 삼배 밧줄과 그녀의 손때 묻은 붉은색 비단 주머니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호랑이가 장미를 납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녀를 이곳으로 끌고 와 묶어두었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그 비단 주머니는 최 씨가 아끼던 것으로 마을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물건이었기에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 주머니를 집어들고 최 씨를 매섭게 노려보며 자네, 이 물건이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해 보게. 호랑이가 자네 주머니를 훔쳐다가 며느리 곁에 두기라도 했단 말인가? 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최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뒷걸음질 치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장미는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간밤에 자신을 억지로 깨워 산속 깊은 곳으로 끌고 왔으며 집안의 복을 독차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만삭인 자신을 나무에 묶었다고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장미의 눈물 섞인 목소리는 고요한 숲속의 정적을 깨뜨리며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고 평소 장미를 아끼던 청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떻게 짐승도 제 새끼는 아끼는데 사람이 되어 며느리와 손주를 죽이려 할 수 있습니까? 청년들의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이제 최 씨가 공들여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벽은 장미의 진실한 말 한마디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장미가 남편의 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험있게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길게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맹수의 위협적인 울음이 아니라 마치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지키겠다는 하늘의 준엄한 명령처럼 들려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신성한 기운에 압도되어 절로 고개를 숙였고 호랑이는 장미에게 천천히 다가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등을 거친 혀로 핥아주며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미는 호랑이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내 덕분에 살았다. 정말 고맙다. 부디
몸조심하렴이라고 속삭였고 호랑이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만족한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깊은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는데 그 뒷모습은 마치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사라지는 것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물어다 놓은 산삼과 산열매들을 보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짐승은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구나. 박할머니의 탄식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마을 장정들에게 명령하여 최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박하게 했으며 이 여자를 관아에 넘기기 전에 마을 법도에 따라 심판해야 하니 끌고 내려가라 고 지시했습니다. 최 씨는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내 아들아, 나 좀 살려다오. 라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아들은 싸늘하게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장미를 위해 튼튼한 나무와 옥가지로 들 것을 만들어 그녀를 눕히고 조심스럽게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 내내 사람들은 장미의 건강을 걱정하며 따뜻한 물과 겉옷을 건넸고 험한 길에서는 혹시라도 들 것이 흔들릴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장미는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남편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뱃속의 아기에게 말을 걸며 기운을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길 옆에 핀 들꽃들조차 장미의 귀환을 반기는 듯 바람에 흔들렸고 아침 햇살은 숲의 어둠을 걷어내며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을 전체는 장미가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한편 최 씨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올라 진실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소식을 들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모두 나와 장미 일행을 맞이했고 장미의 처참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최 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있는 커다란 정자 아래에 장미를 눕히고 마을 의원을 급히 불러 그녀의 상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의원은 장미의 맥을 짚어보더니 천만다행으로 산모와 아이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한 기력 저하와 정신적 충격으로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에서 귀한 약재와 미역을 가져와 장미를 위해 죽을 끓이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며 그녀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반면 최 씨는 광장 한복판에 있는 죄인을 묶는 나무 기둥에 결박되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비단 옷은 산행 중 묻은 흙먼지와 찢어진 자국으로 더러워져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추악한 내면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최 씨는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것은 모두 오해다. 장미가 스스로 산에 올라가 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말은 허공을 맴도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고 오히려 사람들의 화를 더 돋을 뿐이었습니다. 한 아낙네는 참다 못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호랑이가 무섭지도 않소? 라며 최 씨에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박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공식적인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최 씨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미의 남편이 보낸 편지들이 뜯기지도 않은 채 방구석 항아리 속에서 발견되었고 장미의 친정 유품들을 내다 팔려던 장부까지 드러나면서 최 씨의 범죄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장미는 따뜻한 미음으로 기운을 조금 차린 뒤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기록해 달라고 부탁하며 마을 서당 훈장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단순히 원망해서가 아니라 집안의 명예와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 싶어 했습니다. 훈장님은 장미의 차분하고도 논리적인 진술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기록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기록을 들으며 최 씨가 저지른 악행의 깊이에 다시 한번 몸서리를 쳤습니다.
장미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힘들었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장미의 폐물과 옷가지들을 모두 찾아내어 장미에게 돌려주었으며 최 씨가 몰래 가로챘던 남편의 생활비 주머니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물은 최 씨가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며느리를 제거하고 재산을 차지하려 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의 탐욕에 혀를 내둘렀고 평소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뽐냈던 부유함이 사실은 며느리를 핍박하여 얻은 피눈물 섞인 것임을 알게 되자 더욱 분노했습니다. 최 씨는 이제 마을에서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조차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최 씨 앞으로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어찌 인간으로서 며느리와 손주에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내 아들아,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런 것이다. 저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 기운이 안 좋아졌다라며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어머니의 방에서 발견된 자신의 편지들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확인한 뒤였기에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자식을 죽이려 한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이제는 어머니를 감싸줄 수 없다는 단호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욕심이 우리 가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 그 죄값을 받으셔야 합니다. 남편의 말은 최 씨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장미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서방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는 깊은 속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느낄 배신감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자신의 아픔보다는 남편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졌고 그 고귀한 성품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너그러움에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고 이제는 자신이 가장으로서 이 사태를 엄중히 해결하고 아내와 아이를 평생 지키겠노라고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광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으나 그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고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마을의 전통에 따라 최 씨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분위기는 매우 강경했습니다. 마을 법도에 따르면 인륜을 저버린 죄는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하거나 관아에 고발하여 엄벌을 받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관아에 넘겨서 곤장을 맞게 해야 한다 라며 소리쳤고 일부는 마을 밖으로 쫓아내어 얼어 죽게 내버려 둬라 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때 장미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모두가 장미의 입을 주목했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시어머니가 비록 큰 죄를 지었으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친할머니이기도 합니다. 부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미의 말에 웅성거렸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장미는 관아에 고발하여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를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안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복수보다는 용서를, 파멸보다는 교화를 택한 장미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최 씨는 장미의 자비조차 처음에는 거부하며 내가 왜 그런 썩은 초가집에 가서 살아야 하느냐 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 장미의 말이 싫으시다면 지금 당장 관하로 가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두려움과 아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급기야 거품을 물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횡설수설하며 호랑이가 온다. 호랑이가 나를 물러온다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의원은 기절한 최 씨를 진찰하더니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이 뇌를 자극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을 해칠 힘도 거짓말을 지어낼 지능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천벌이다. 스스로 미쳐버렸으니 더 이상의 벌이 필요 없겠구나 라며 혀를 찼습니다. 장미는 시어머니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부디 그곳에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욕심이 부른 참극은 결국 본인에게 가장 가혹한 결과로 돌아왔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인과응보의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정신을 잃은 최 씨를 업고 마을 외곽,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오두막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최 씨가 남은 생을 보내기에는 충분한 장소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머물 곳에 최소한의 이불과 식량을 놓아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로써 장미를 괴롭히던 악의 근원은 집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장미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가장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직접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피고 정성껏 약을 다리며 잠시도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운은 사라지고 이제는 부부의 따뜻한 온기가 그 자리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안 곳곳에 쑥을 태워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환기시켰습니다. 장미는 남편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조금씩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뱃속의 아이도 남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지 활발하게 움직여 장미를 기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밤을 지나 밝아오는 새벽빛을 함께 맞이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남편은 장미의 손을 잡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목숨 바쳐 지킬 것이오. 라고 맹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집 대문 앞에 애군을 막는다는 붉은 팥을 뿌려주고 꽃을 심어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놓으며 그녀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장미가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이 이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에게 사랑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미는 창가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었던 숲속의 호랑이를 떠올리며 언젠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꼭 들려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맑아진 듯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며 갈등의 상처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집마당에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가득 내리쬐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미의 앞날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마을 외곽의 오두막으로 떠난 뒤 장미의 집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머물며 장미의 지친 심신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장미는 남편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 갔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예전에 생기 넘치는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행여 찬바람이라도 쐴까봐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떼어 방바닥이 늘 절절 끓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는 밤마다 장미에 부어오른 다리를 주물러주며 고생 많았소. 이제는
내가 당신의 손발이 되어주겠소 라고 속삭였고 장미는 그런 남편의 넓은 등 뒤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며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장미의 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는데 앞집 아주머니는 갓 낳은 달걀을 가져오고 뒷집 할머니는 귀한 꿀단지를 들고 찾아와 장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미의 집 대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장미야,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게다. 뱃속의 아기를 봐서라도 많이 먹고 기운 차려라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장미는 이웃들의 따뜻한 정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숨도 크게 쉬지 못했던 집안이었지만 이제는 이웃들의 웃음소리와 장미의 행복한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장미는 마당에 나가 장독대를 닦으며 반짝이는 윤기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고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장미의 집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장미는 저녁부터 배가 묵직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고 남편은 직감적으로 아이가 나올 때가 되었음을 알고 서둘러 산파 할머니를 모셔왔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장미가 겪었던 모든 시련과 아픔을 깨끗이 덮어주려는 하늘의 축복 같았습니다. 남편은 부엌에서 깨끗한 물을 끓이며 솟아오르는 하얀 김을 보며 아내와 아이의 무사함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정화수를 떠놓고 차가운 눈을 맞으며 천지신명님, 제 아내를 지켜주십시오. 부디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삼천배를 올리듯 절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산파 할머니가 장미의 손을 꼭 잡고 조금만 더 힘을 내게 아기 머리가 보인다네. 다 왔다, 다 왔어 라고 격려했습니다. 장미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닦아낼 겨를도 없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생명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숲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호랑이의 든든한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 그 무서운 밤도 견뎌냈어. 장미의 모성애는 그 어떤 고통보다 강했습니다. 마침내 새벽녘 닭이 울기 직전에 고요함을 깨고 응애, 응애 하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장미의 집 기와 지붕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날의 슬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팡파르와도 같았으며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축하하네. 아주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일세. 복덩이가 들어왔어. 라고 외쳤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땀에 젖은 채 누워있는 장미와 그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장미에게 다가가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이 해냈구려. 라고 말하며 아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장미는 갓 태어난 아기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보세요. 여보, 우리 아이예요. 당신을 쏙 빼닮았어요. 라고 말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 산등성이에서 어흥, 어흥, 어흥 하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3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부드럽고 웅장하여 마치 산군 호랑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장미의 가족을 축복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아, 장민의 집에 경사가 났구나. 호랑이님도 기뻐서 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은 창문을 열고 산 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고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숲은 호랑이의 울음 끝에
다시 깊은 침묵으로 돌아갔지만 그 여운은 장미 가족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3, 7일이 11일이 지나자 장미의 집 대문에는 붉은 고추와 수슬 끼운 금줄이 걷히고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찾아와 아기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는데 마당에는 선물 보따리가 가득 쌓였습니다. 장미는 건강해진 몸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떡과 술을 대접했고 집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기의 옹알이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훈장님은 아기의 관상을 보더니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되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상이다. 호랑이의 기운을 타고났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장미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해했고 아이를 바르고 어진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무렵 대문 밖에서 누군가 이게 뭐지? 하고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 보니 대문 앞에 흙이 채 마르지 않은 아주 크고 귀한 산삼 한 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산삼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은은한 향기가 주변을 가득 채울 정도로 영험해 보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무릎을 치며 이건 산구님이 보내신 선물이야. 장미가 몸조리 잘하라고 그리고 아이 건강하게 키우라고 주신 게 분명해 라고 감탄했습니다. 장미는 그 산삼을 소중히 받아들고 산을 향해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인간과 짐승의 아름다운 인연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장미는 호랑이가 보내준 산삼을 다려먹고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였고 남은 것은 마을의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좋은 것은 나눠야 더 커지는 법이지요. 장미의 말에 사람들은 그녀의 넓은 마음씨를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장미는 비록 시어머니 최 씨에게 모진 핍박을 받았지만 그녀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맛있는 음식을 하거나 철마다 옷을 지을 때면 남편 편에 들려 오두막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거지냐 하며 음식을 내던지던 최 씨도 며느리의 변함없는 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뼈저리게 후회했고 며느리가 보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정신이 온전치 않아 횡설수설할 때도 있었지만 장미의 이름이 나올 때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 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어머니를 찾아가 말동무를 해주었고 돌아오는 길에는 장미에게 당신 덕분에 어머니가 사람답게 살고 계시오. 정말 고맙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장미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도 외로움 속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아이도 보여드릴 날이 오겠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해서는 단순히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장미의 아들은 어느덧 씩씩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마을 서당에서 글 공부를 익히고 친구들과 산과 들을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장미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숲속의 호랑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는데 아이는 그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그 호랑이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아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할 때마다 장미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그래. 너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으니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가족을 보며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장미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웃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위로하는 화합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을의 잦은 일을 도맡아 하며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장미는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맏며느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어느 해 가을 풍년이 들어 마을 잔치가 열렸을 때
장미는 남편과 함께 늙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와 가장 상석에 앉혔습니다. 최 씨는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미움도 시기도 다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만이 가득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미의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장미는 가끔 밤늦게 마당에 나와 달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차가운 밧줄에 묶여 죽음을 기다리던 그 밤, 자신을 살려준 호랑이의 따뜻한 체온, 그리고 남편의 간절한 외침,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감사의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산군님,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자 마치 호랑이가 잘 살고 있어 다행이다 라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장미는 방으로 들어가 잠든 남편과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는 장미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졌고 방 안 가득 퍼지는 모과 향기는 평온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밖에는 소복소복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장미의 집은 사랑의 온기로 후끈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훗날까지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장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고 아이들은 호랑이의 의리를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장미가 살던 기와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오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악한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지만 착하고 진실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미의 삶은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 온 세상을 향기로 채웠고 그 향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 이제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장미의 집도 이제 불이 꺼지고 남편과 장미, 그리고 아이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한 꿈나라로 향합니다. 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쌓여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고 숲의 호랑이는 높은 바위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도 이제 장미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장미와 호랑이가 함께 거니는 평화로운 숲길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고요한 밤이 될 것이니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장미의 마을에는 영원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선한 마음이 가져온 기적 같은 보은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며 깊은 밤의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장미의 용기와 호랑이의 의리가 깃들어 내일은 더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 울려 퍼지는 이야기는 이제 잔잔한 숨소리로 변해 여러분의 잠자리를 감쌉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따뜻한 손길이 있음을 믿으며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